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를 맡고 있는,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둘이 없었더라면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선언 한 채로 그대로 지금도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오늘장 한마디는요. 오늘 기아차, SK이노베이션이 쌍두마차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대신 삼성전자는 앞에서 끌지 못할 망정.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실적, 본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조용하다 못해 시장에도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정확한 실적 잠시 후에 주가 흐름과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부터 빠르게 한번 보자고요. 간밤에 중요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마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마감가에서도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감가부터 보여드리죠. 자,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아이가 누구죠? 바로 나스닥입니다. 0.7% 정도 올랐고, 그래봤자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아주 미미하게 포인트로만 중간에 있는 숫자 보시면 13포인트, 4포인트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자, 나스닥이 어떻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는가? 바로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지만요. 페이스북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 전일 장마감 이후 나오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잠깐 제 차트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얼마나 주가가 급등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 엄청난 봉, 바로 이것이 페이스북의 간밤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무려 29.61%나 급등을 했습니다. 모바일 광고가 이제 좀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 우려를 떨쳐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기술주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률이 다른 다우나 S&P 500보다는 클 수가 있었죠. 네, 이 같은 이제 굵직한, 특별히 페이스북의 어떤 서프라이즈한 실적으로 나스닥이 오른 것 제외하고 또 이슈가 뭐가 있었냐 보면요. 바로 지표였습니다. 미국 쪽에서 역시 계속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소폭 상승해서 약간 실망감을 안겨줬고요. 반면에 내구재 주문은요, 항공기 쪽에 주문이 많이 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고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지표는 약간 방향성이 엇갈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7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 충격적인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고용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FOMC에서 시장에 충격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졌죠. 여러 가지로 양적완화 우려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점, 최근에 주택 지표도 안 좋았는데 매주 체크하는 고용도 약간 안 좋아져 있는 시점에서 다음 주 FOMC 회의가 열리게 된다는 점 놓치지 마십시오. 자, 간단하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도요, 기업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의 성장성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독일이 1% 가까이 가장 많이 떨어졌군요. 영국이 0.5%, 프랑스가 조금은 버텼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보죠. 중국 성장성 둔화 우려라?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요, 지금 0.1%가량 하락해서 2010선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 증시에도 중국 어떤 이런 모습들이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 자체로도 어떤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중국에서 미니 부양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철도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세금 면제 혜택을 더 늘려주겠다. 이런 어떤 그야말로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미니 부양책이라 할 만한 것들이 나왔지만 어제 중국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잠깐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런 미니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인데요. 0.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을 좀 했었죠. 0.6% 상승하다가 결국 0.6% 고꾸라지면서 마감을 해 2020선에 끝났는데 오늘도 더 밀립니다. 2010선에서 버벅버벅 하고 있죠.
네, 이 미니 부양책 갖고는 중국 경기를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시장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그런 규모로 안 된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요. 중국도 때문에 투심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하지만 하반기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은행의 뷰가 제가 나온 것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이 중국 주식시장 자체도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하는 얘기가 도이치방크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끈한 부양책만 나오면 좀 올라갈 텐데 미니 부양책 이런 어설픈 거 자꾸 내니까 주식시장도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급락은 없다라는 이런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미니 부양책에도 별로 반응을 하지 못했던 중국장이 오늘까지도 추가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해종합지수가 2000을 깨는 정도의 하락은 아니라는 점도 동시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상황 좀 볼까요? 일본 니케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1% 후반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요. 2% 가까이나 급락하는군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데 14,300선이 깨졌습니다.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조금 버텼던 그런 차트인데 자, 오늘의 하락 약간 뭔가 뚝 떨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21선 위에서 한동안 놀았었는데요.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갭 하락 이후 하락분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요. 니케이 하락이 시가에선 괜찮았지만 쭉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지금 이 니케이가 한 2% 정도 급락하고 있는 사이, 우리 코스피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 차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입니다. 1912.94 정도인데 어제보다 한 3포인트가량만 위쪽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장중에 하락 전환했었거든요. 장중 분봉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1910선 정도에서 출발했다가 1900선 오늘 또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로에 놓이나 테스트를 하나 싶은 것도 잠시 곧바로 상승 전환 해서 1910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시가 부분을 지키는 1910선 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전일에는요. 기관 매도 때문에 나흘 만에 좀 쉬어갔었죠. 오늘은 수급이 어떤지 수급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기관은 어제여서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1900 위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배팅은 없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1000억대 다시 한번 매수 들어왔었고 연기금이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는데 잠시 후에 연기금은 오늘도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사지 않고 있고요. 많은 폭은 아니지만 개인도 매도입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매수인데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어제도 꽤 많은 물량을 샀었는데 외국인이 지금도 650억 원 정도 현물은 나홀로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하루 만에 반등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지금 현물 쪽에서 한 600억대 정도 순매수 그리고 선물도요. 장중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도 선물은 이 시각 정도에 팔고 있었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 어제 선물을 2,000계약이나 넘게 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현 선물에서 다 이어가고 있고요. 현물은 이번 주 내내 오늘 금요일이죠. 월화수목금 계속 샀습니다. 지난주 후반 목금 판 거 제외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7월 11일 이후에 외국인들 현물을 이틀 빼고는 계속 샀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은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코스닥까지 같이 삽니다. 자, 그럼 연기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 오늘의 연기금 패턴 한번 볼까요? 네, 별로 사지 않네요. 투신권을 일단 팔고요. 보험 쪽과 기타 부분에서 약간 사는데요. 연기금이 어제 다시 한번 1000억대 정도 매수해줬지만 오늘까지 매수 강도를 이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금도 어느 순간부터 7월 한 중순 사실 여기도 역시 7월 15일 16일 판 거 제외하면 7월달 거의 매수 스탠스를 보여준 날이 훨씬 많았고요. 간간히 한번 좀 많이 샀다 하면 1000억대 들어오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1000억대 샀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지만 향후 또 한번 1000억대 충분히 살 수 있어 보이죠.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또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미미하게 강보합권이었는데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군요. 어제 종가 대비 3포인트 정도만 오릅니다. 540선 중반. 그래도 상승폭을 아주 꾸준하나 조용하게 더 상승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폭 확대 국면이 좀 나타나죠. 543선 그리고 약간 좁혀서 상승폭이 542까지 밀렸었는데 54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이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외국인이 한 150억 정도 역시 나홀로 매수입니다. 자, 그럼 굉장히 심플해지죠.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사지 않는데 오늘 같은 날 외국인만 양시장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선물까지도 사고 있다. 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한 150억 정도 기관 많지는 않지만 개인과 함께 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원달러 환율의 한번 흐름을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얼마나 또 내리고 있는지요. 자, 환율이 4원 정도 하락합니다. 1110원대 초반.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락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대별 환율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는 1113원대 정도였었고요. 많이 빠져봤자 한 1112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1110원을 위협하면서 가고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꽤 나오는 듯 싶은데 원달러 환율 차트를 통해서 오늘의 하락이 최근 중에 어떤 저점까지 지금 깨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선을 깬 적이 한 번 있었죠. 5월 달에 아주 강하게요. 이때 가격이 1090원대 초반이었었는데 오늘 다시금 좀 되살려놨던 121선을 하루 만에 다시 좀 깨고 있습니다. 어제 다스마넨과 반등을 한번 주었고 오늘 다시금 하락하고 있는데 1110원도 오늘 터치를 했었군요. 아마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더 덜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다가 오늘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110원대 위협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가보죠. 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오늘 0.8% 정도 하락하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었죠? 예, 삼성전자가 짐인가? 예, 2분기 잠정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잠정 실적 나오기 이전부터 외국계 그 리포트의 매도 속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본 실적까지도 별로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고무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특별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실적 나왔고요. 기아차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고요. 모비스가 지금 방금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현대모비스 2분기 영업이익이요. 7,331억 원. 1년 전보다 한 2.3%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강부하권 점도에서 움직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현대차주 3인방이 모두 다 실적을 지금 공개한 상황이 됩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얼마나 늘려줄지 잠시 후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분봉상 보시면요. 약간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듯 하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가 오늘까지 오르는 줄 알았는데 5거래 만에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났었죠. 아마 웬만한 스마트폰에는 포스코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적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약간 안 됐었는데 그래도 예상치에는 부합했거나 약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성적이었죠. 오늘 그렇지만 앞서 오른 것 탓인지 오늘 약간 내립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여드리죠.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1조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도요. 지금 1.5% 정도 빠지는 역시 28,000원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LG화학이 오늘 또 1%씩 오릅니다. 꺼내 볼 때마다 LG화학은 강보합 내지 오르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별로 빠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매물대를 돌파했다라고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 좀 내리고 있네요. 자, 이제 삼성전자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9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잠정치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수치상으로는 그랬었는데 의미가 있었던 거는요. 바로 이 반도체 부분, 괄호 뒤에 보시는 반도체 부분의 2분기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7,600억 원 나왔죠. 정말 날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포함된 IM 부분 실적은 역시 예상대로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반도체 쪽의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뉴스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시설 투자를 사상 최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4조 원 정도 시설 투자에 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이긴 했습니다. 부문별로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다, 선전했다라는 얘기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또한 사상 최대 규모로 결정했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 주가가 뭐 반등해야 시장에 간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반등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요. 6월 5일인가 이 초반에 안 좋은 외국계 리포트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이후에도 120만 원대까지 위협받았는데 7월달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130만 원만 가면 더 올라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코스피는 보시면요. 이 엄청난 양봉이 나온 날이 7월 11일이거든요. 기억하시고요. 종합지수도 보시면 7월 11일 날 이렇게 똑같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코스피는 그 이후로 아주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소폭이지만 위쪽을 그리고 있는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죠.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데 계속 답답한 흐름은 지금 안타깝게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삼성전자가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 이어서 사상 최대 시설 투자를 결정했는데 특별히 디스플레이 부문에요. 6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그 부문별 투자 규모를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부문에 대한 투자 중에서도 어디에 대부분 돈이 들어갔냐? 바로 OLED라는 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OLED 관련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혹은 또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만 컸었는데 어제 특별히 또 많이 빠진 적도 있겠죠. 적산 하이메탈 급반등 나오고 있고요. AP 시스템, SFA 같은 종목들도 많게는 3, 4, 5%까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2분기 내내 좀 힘들었던 종목들이라 아직까지 정고점까지 가려면 멀었지요. 자, 이번엔 SK이노베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역시 발표가 됐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예상보다는 약간 못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의 시장은 조금 고무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승폭이 점점 줄죠. 고가가 15만 2천 원, 현재가가 15만 2천 원. 지금 고가까지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계속 키우는 중이어서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14만 6천 원에서 상승폭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차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대모비스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아차 실적도 아주 고무적이었었죠. 전 분기 대비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요. 사실 1년 만에 다시 1조가 됐고 60% 이상이나 급증을 했습니다. 현대차에 비유하면 전 분기, 바로 1분기 대비해서는 기아차가 훨씬 더 장사를 잘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아차의 주가는 그러나 6만 2천 원을 터치한 다음에 한 2%까지 상승하는 듯 했었는데 그만 상승폭이 좀 줄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는 안타까운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죠. 자, 오늘 삼성 SDI의 실적이 나옵니다. 아마 장 마감 이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2차 전지 가운데 최근에 계속 탑픽주이고 별로 고점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의 뭐 신고가 정도에서 지금 실적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실적을 보게 된다 말씀드리고요.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폭 키우는 쪽으로 나오네요. 기아차 상승폭이 약간 줄었는데 모비스가 채워지는 형국으로 흘러가는 듯하고 모비스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쪽은 현대위아, 만도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실적 나오게 될 텐데 한국타이어도 한번 기다려보자고 최근에 신고가 치고 있으니까요. 어제 포스코 실적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현대제철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눌리네요. 나머지 실적 발표 대기 종목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도 최근에 삼성 SDI와 함께 2차 전지 테마로 뒤늦게 엮였던 종목인데 오늘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실적 전부 다 나왔는데 지주회사 두산도 오늘 실적을 내놓습니다. 오늘 어제 GS건설 등의 실적이 나왔었죠. 앞에 뭐 대우건설, 또 삼성엔지니어링 실적 모두 대림산업까지 발표가 됐는데 오늘 나머지 건설주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산업이 오늘 좀 4% 가까이도 급락하는 게 눈에 띄고요. 금융주들이 보통 실적 발표 좀 늦게 하는데 오늘 KB금융이 가장 먼저 금융주 가운데서는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오늘 실적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 좋겠네요. 자, 이 밖에 놓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많이 역시 빠집니다. 3분기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왔었는데 외국계 매도가 많이 보입니다. 삼성전기 차트 한번 열어보죠. 오늘 이렇게 21선 강하게 며칠 연속 뚫었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2,000원대. 전문가들은요, 오늘 이 21선이 위치한 83,000원 정도 지켜주지 못하면은 결국 이 낮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등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치고 나간 게는 오늘 운동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죠. 외국계 매도 때문에 오늘 좀 밀리는데 짐신고가에서도 3분기 수익성 우려 때문에 목표가를 다 낮추는 분위기거든요. 오늘 21선 83,000원까지 낙폭을 끝까지 좀 줄여주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이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효과가 오늘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서는 NHN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NHN 상승폭 보세요. 여러분 7%입니다. 7%. 차트 열어보죠. 자, 온갖 그 규제 때문에 몸살 앓았던 NHN이고요. 이제 곧 인적 분할을 앞두고 일단 주식 거래는 약간 중단이 되게 되죠. 한 달 동안 주식 거래할 수 없게 되는데 분할 이후에 라인의 성장성 가치 다시 한번 분석이 좀 나오면서요. 지금 사도 늦지 않다 오늘 분석이 있었는데 이미 조금 많이 올라버린 감도 있네요. 혹은 이제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조금 미리 사셨다면은 분할 이후까지도 분할 전에 팔지 마시고 홀딩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급등하기 때문에 가장 특징주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인터넷 관련 이런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좀 뜨는데요. NH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과 좀 연계지어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 바로 아프리카 TV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밴드라는 이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오늘 9% 더 가벼운 만큼 만원짜리 종목이잖아요. 더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인터넷 주들도 분위기가 어떤지 봤는데 일단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특징주 좀 빠르게 보죠. 삼성물산입니다. 그리고 GS건설입니다. GS건설 영업이익 쪽에서 손실이 나긴 했는데 손실폭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이고요. 포스코 상승폭이 조금 반납됐습니다. 장중에 OCI 머티리얼즈는 상승 전환했네요. 현대 B&D 스틸만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나? 오늘 복수 추천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B&D 스틸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많이 좀 싸게 나오면서 마진이 좋아지면서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었죠. 5월달 초에 급등을 했었고요. 약간 쉬었고요. 다시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끝이 아닐 거라고 합니다. 주봉상 보시면요. 예전에 아주 실적이 좋았었던 데에 비하면은 지금 2만 원까지도 무리 없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물론 오늘 좀 비싸죠. 한 5일선 정도 오면 16,000원 초반대 언저리에서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로 지금 2만 원 이상 얘기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가 더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깐 시장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일단 2분기 국내 기업 실적이 오늘로써 피크를 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사실 3분기로 시장 빠르게 실적 관심이 이동하게 될 텐데 시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1910선 정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61선 정도에서 안착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었던 그런 경기 민감 낙폭 섹터들 철강, 조선, 건설, 금융 이쪽에서 얼마나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반주도주 역할을 하는 화학 쪽에 금융 섹터와 함께 관심을 주문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았는데요. 잠시 후에 화학주 섹터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요. 화학주 가운데 탑픽은 무엇인지, 그럼 탑픽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음 주 일정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다음 주 일정만 예고편을 좀 보여드립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다음 주에는요, 7월달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정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유럽 쪽에서는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유럽은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미국 쪽은 7월 FOMC 회의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분기 대형주 위주의 거래소 실적 발표는 오늘로써 하이라이트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3분기 실적 전망이 좀 중요해지겠고 무엇보다 거래소 쪽은 오늘이 하이라이트지만 코스닥은 이제 슬슬 실적이 뒤늦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일단 중소형주의 경우 실적 발표에 촉각을 더욱더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화학주 집중적으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핫섹터를 살펴보고요. 탑픽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런 시간 마련할 거고 핫섹터가 됐든 핫테마가 됐든 금주에 가장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군에 대한 언급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는 포트 드레싱 시간 박현상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주 핫섹터로 화학을 꼽았다고 들었는데 건설, 철강, 금융 다 들어가면서 올랐는데 왜 굳이 화학입니까?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 하반기까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망해 보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도 있을 텐데 화학주 하면은 뭐 언뜻 LG 화학도 떠오르고 또 넓은 의미에서 정유도 포함되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특별히 좀 눈에 들어오셨는지 이 종목은 되겠다. 이 종목은 좀 종목별로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안타까운 거는 뭐 화학주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화학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단 말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학 업종이 굉장히 어렵고 큰 업종이고요. 그 종목 안에서도 태양광, 정유 뭐 여러 가지 업황별로도 특징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뭐 나중에 레포트를 통해서 살펴보시기로 하시고요.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은 최근에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유가 상승에 기인한 업황 회복 기대감. SK이노베이션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유가 관련 업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업종 같은 게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태양광 업황 기대감, 즉 중국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 부타디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뭐 금호석유 정도로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화학주에는 그냥 순수 석유화학 업체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정유, 뭐 태양광 다 아울러서 화학을 좀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가 어제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정유주 가운데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나왔고 어젠가 그제 또 SOL까지 실적이 공개된 상황이잖아요.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 부합 혹은 어느 정도 소폭 하락. 어떻게 보면 실적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음 분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실적 발표 날 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만약에 최근 같은 분위기에서 실적 발표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희망을 얻었다 싶을 때는 오늘 SK이노베이션처럼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주도주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화학 쪽에 막 어닝 쇼크거나 실적 발표 나고 나서 미끄러진 종목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았었죠. 안 좋아서 발표를 하고 나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은 예상치 부합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급격하게 흥분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가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부터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네. SK이노베이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3% 정도 뜨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봤을 때는 옆으로 기는 기간이 굉장히 많았다가 오늘 실적 발표 실제로 매수를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상승대로 접어들게 되면은요, 14만 5천 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빠질 수가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에 좀 종목별로 좀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수급이라든지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랑 SK이노베이션 모양이 좀 틀립니다. 옆으로 그러네요. 기는 기간이 적었었고요.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에 높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급등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종목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SK이노베이션도 롯데케미칼처럼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을까. 왜냐하면 실적은 오늘 발표기 때문에 그런 좀 힌트로서 좀 시장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태양광 그러면은 잠깐만요. 롯데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좀 꾸준하게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고 멈칫 못 갔던 종목보다는 강한 쪽으로 가자는. 그렇죠. 일단은 강한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날 혹은 그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완만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 근데 최근에도 투자자를 보시면은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많이 올라가 사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네. 그 같은 경우는 답은 좀 분할 매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지면서 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태양광까지 같이 좀 집어드리자면요. 지금 그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16만 원, 15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로서 보이다시피 어차피 전략이 좀 잘 맞은지 몰라도 일단은 일주일 동안에 어떤 조정세 그리고 15만 원, 16만 원 사이 분할했다면은 지금 충분히 4% 이상은 수익이 낮았을 거라고 그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큰 것만큼 너무 좋긴 하지만 급격하게 올랐다는 게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갭이 뜨면서까지 역시 음봉이 크게 나가면 기존에 보유하셨던
주체들이 좀 매도를 일단 하고 그 매도세가 진정되는 거를 옆으로 조정기간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케미칼까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케미칼 좀 여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신 편이고요. 태양광 업황 기대감, 오히려 OCI랑 둘 중에 뭘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분할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더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기보다는요. 예. 그 업황을 하면서 우리가 좀 믿고 좀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 SK이노베이션보다는 약간 롯데케미칼처럼 좀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했으면 하는 바람을 보여주셨고 OCI와 하나케미칼 등 태양광 쪽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화학주 가운데 여기저기 이제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주셔서 그나마 좀 시원합니다만 그래도 베스트 종목 화학 전체 중에서 탑픽주는요? 일부러 말씀 안 드렸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로 좀 뽑아봤습니다. 예. 화면에 좀 있으면 나오긴 할 텐데요. 금호석유가 부타디엔이랑 천연 고무 가격 상승에 가장 실적이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뭐 부타디엔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 정도 이 정도 레포트를 보시면서 그 정도 이제 부타디엔 가격 원자재 가격 정도만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좀 화면을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은 그 금호석유의 부타디엔 가격을 보시면은 부타디엔 가격 자체가 차트에서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어떤 지금 주식 차트랑 비슷합니다. 지금 옆으로 하락을 멈추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부타디엔 가격 예, 주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도 역시 뭐 최근에 좀 제가 일부러 오늘 금호석유를 뽑은 이유도 2주 전에 조선에 대한 업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네. 조선에 대한 업황이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클락슨, 즉, 어떻게 보면 신조선가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촉매제가 됐었고요. 네. 이번 거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어떤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정유주가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딴 건 없었죠. 어떤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유가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게 부타디엔 상승, 천연 고무 가격 상승입니다. 시장은 우리 지금 코너처럼 핫한 종목, 핫한 업황을 좀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나온 지 한 2, 3일밖에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한다면 금호석유가 가장 핫하게 가장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흥분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화학주 뭐 여러 가지 좀 김새가 좋아 보이지만 그 중에 탑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게 금호석유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도 되는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매수를 한다면 항상 몰빵은 정답이 아니고요. 예. 네, 93,000원대에서 충분히 사도 됩니다. 하지만은 시장에 월요일날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93,000원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9만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0만원대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현현 대리님의 언제나 그 매매법이 이제 사실 말씀하시는 중간에 드러나게 되는데 언제나 분할로 매수하시는 그런 점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교훈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할 매수하자입니까? 네, 아까 말씀에 좀 힌트가 좀 있었는데 네. 분할 매수는 기본이고요. 교훈은 아니고 네네. 일단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 트렌드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한진해운부터 한진시장의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 같은 보시면은 트렌드가 꺾였다가 올라오는 종목 그런데 업황이 회복되는 여러 가지 기대감 혼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즉 지금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쪽으로 즉 힘들었던 업종에서 상승하는 트렌드입니다. 즉 오늘 교훈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꼭 읽으셔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는 업황에 있는 종목을 골라주신 건데 화학주 가운데 오늘 탑픽을 금호석유로 꼽아주셨고요. 10만 원까지 불러주셨고 주식 투자의 기본인 분할 매수 9만 원까지 지금 93,000원인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 박현상 대리님과 너무 아쉬운 만남이 되겠죠. 박현상 대리님이 보시는 굳이 뭐 이렇게 핫한 섹터나 핫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종목군에 상관없이 이 종목은 괜찮아 보인다.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형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OCI보다 하나케미칼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예, 그럼 또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코스닥에서 준비를 해왔고요. 캠시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카메라 뭐죠? 예, 맞습니다. 그쪽 안 좋잖아요. 오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쪽에 투자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억밖에 안 나온 상황이긴 하니까는요. 좀 논리를 좀 들어보시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블랙박스 어제 좀 테마가 좀 돌았었는데요. 테마 그래서 뉴스 시황 공시 보시면은
캠시스도 저기 블랙박 테마적으로 맞아요.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 아까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제 캠시스 제가 분기보고도 좀 띄워놔 봤는데 CM 사업 휴대폰 카메라 모듈 부분 매출이 99.86%고요. 밑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부분이 매출이 0.01%입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테마주에 낄 수 있긴 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만약에 모듈 팅크웨어가 간다 그래서 캠시스를 사시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좀 일부러 좀 그런 우는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띄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전화 연결 통해서 종목 추천을 계속 드리는 맞아요. 편이고요. 그때 IT 부품주도 낙폭과대도 한 절반 정도 갖고 가야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3분기 쪽에 IT 부품주 하면 크게 휴대폰 부품이랑 시스템 반도체, 즉 반도체 부품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계속이 된다. 이 얘기는요, 올해 2월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이 된다. 근데 그거를 우리 투자하다면 그걸 잊게 되죠. 하반기 집중이 되면은 그쪽부터는 꼭 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캠시스가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3분기 때 휴대폰 쪽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미 업황은 성숙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점만 한 번 정도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급등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막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네, 지금 6월 달에 지금 빠졌던 내용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은행들에서 좀 매도를 한다는 그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4,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급락을 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주식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와 주인의 관계, 실적이 돌아서게 된다면은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갈 수 있다. 차트적으로 지금 200일선을 강하게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2,8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 충분히 사셔서 무방하신 가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500원대. 왜냐하면 전고점이 4,000원으로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실적에 대한 확인이 돼야지 4,000원을 뚫을 수 있을 뿐이지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형식으로도 3,5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요. 손절을 한다면은 200일선을 강하게 밑으로 내릴 수 있는 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라는 쪽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훈도 들어봤었지만 박현상 대리의 탑픽주는 화학주 가운데 금호 석유였고요. 박현상 대리님의 별도의 관심주는 캠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주말 앞두고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확실한 두 종목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박현상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시황 브리핑 해드릴 때 사실 괜찮은 실적을 내놓은 현대모비스가 1.3%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조금 애매했던 상승분을 모비스가 조금 메워주는 그런 형국인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아직 1910선대 초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마켓 마칩니다. 감사합니다.